예,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입니다. 2부 문을 열었고요.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한판 승부 시간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진중권 작가와 김성애 소장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죠. 질문을 주시면 직접 바로 응답해드립니다. 자, 먼저 진중권 작가에게 드리는 질문. 4675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간성재단이 국보 제70호인 후민정음을 디지털 자산화, 그러니까 NFT 작업을 해서 한 개에 1억씩 100개를 만들어 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라의 상징, 국보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NFT라는 게 그 유일성의 문제거든요. 네. 이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원본을 파괴를 해버려요. 뱅크시 작품 같은 경우에 판화를 갖다 불질러버리고 그렇죠. 그걸 NFT로만 남겨놨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훈민정음을 불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역사적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가치입니다. 유일하다라는 예. 게 결국은 작품으로서 유일한 게 아니라 NFT로서 유일하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100개 정도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유일성 보장이 잘 안 되는데 또는 유일성의 의미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건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후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던 건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는가 간성재단에서 이 재단이 사실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 정말 기여한 바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영난에 부딪혔다라는 거 혹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또 이 방식도 물론 좋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좀 공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훈민정음 NFT 문제였고요. 자, 김성애 소장에게 드리는 질문은 8890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기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이동재 기자는 일찍이 이철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가족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솔직히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될 만한 것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관계 인사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넨 내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런 내용들과 녹취록 등을 보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본인에게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논쟁하고 싶네. 하세요. 예, 하세요. 진 작가님. 원래 그 리스트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돈을 준 리스트가 있다는 말은 이철 씨가 그 제보자 X 씨한테 한 적이 없대요. 제보자 X 씨가 거짓말을 해서 기자를 낚은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강욱 대표가 거짓말을 했죠. 왜냐하면 마치 기자가 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시민 씨가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받은 걸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세 가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는 제보자 X, 우리한테 이철 씨에게 그 정치인 리스트가 있다라는 그 제보자 X의 거짓말, 그다음 최강욱 대표 이 기자가 와가지고 거짓말로라도 유시민이 돈을 받았다라고 해달라라고 했다는 이동재 기자가 했다는 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이 유시민 작가가 우리가 지금 검찰에 계좌 추적을 당했다. 이 세 가지 거짓말로 엮어가지고 이 사건이 된 거고 이분이 사실 강요 미수인데 그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초를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억울할 겁니다. 예, 굉장히 오늘 할 게 많아서요. 열린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짧게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도 법원의 판결인데 여기선 또 갑자기 온정적으로 나오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강요도 아니고 강요 미수에 대해서 네. 구속을 때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대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 1심 판결이고 그다음에 결국 무죄가 났잖아요. 무죄가 청취자분들 났잖아요. 판단하시겠네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아니라 무죄가 난 사건이고 어쨌든 세 개의 거짓말을 만든 공작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은 사실인 거죠. 네, 이 아이템도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썰전 아이템으로 저희가 킵해놓고 두 분이 마음 놓고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